o 16. Drugi koniec kraju jest, nie? 잔뜩 상기되어 있고 불안한 표정의 이 남자, 바로 오늘의 주인공 다니엘인데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버스에 내려서도 손에서 담배를 내려놓지 못하네요. 그가 4시까지 가야 하는 곳은 어디길래 이렇게 잔뜩 긴장해 있을까요?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셨으면 바로 이 남자의 삶을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소년원입니다. 과거에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던 다니엘은 이곳에서 그 죗값을 치르고 있었죠. 하지만 소년원에서 나름 조용하고 성실한 태도의 가석방이 확정이 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독실한 신앙심을 인정해주던 토마시 신부 덕에 목공소에 일자리를 얻게 됩니다. 비록 그가 원하던 신부님은 될 수 없었지만 말이죠. Drugi koniec kraju jest, nie? Co, pękasz? Dasz radę. 그렇게 목공소에 들어온 여기는 성당인데요. 성당에 들어오자마자 목공소에 잘 곳이 없냐는 질문을 던지는 한 소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눈치라도 챈 듯한데요. 하지만 다니엘은 시치미를 떼고 답합니다. 해맑게 웃으며 교회 사람들을 소개시켜주겠다는 말을 하는 소녀. 아무래도 다니엘, 뭔가 단단히 잘못 걸린 듯합니다. 그렇게 마을의 주임 신부님 고엉프를 만나게 되고 다니엘은 본인을 토마시 신부라고 거짓말을 치네요. 설상가상으로 고엉프 주임 신부는 자신의 자리를 대신해 줄 것을 부탁하게 되고 신부가 꿈이었던 토마시는 소년원에서 훔쳐온 신부복으로 갈아입으며 가짜 신부 행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신부님이 된 토마시는, 아니 다니엘은 마을의 주임 신부가 되어 여러 일들을 마주하는데요. 마을에 누군가를 추모하는 듯한 게시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당 관리자 리디아와 알고 보니 그녀의 딸이었던 엘리자와의 식사 자리에서 무언가 싸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주임 신부의 자격으로 이 문제를 파헤치기 시작하고 마을 사람들은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름 한 성과라는 다니엘도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죠. 비록 훔친 신부복으로 마을의 가짜 주임 신부가 되었지만 그의 파격적이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과 행동들은 마을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다니엘은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고 주임 신부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을에서 밝히기 꺼려하는 이 사건의 진실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의 날카로운 시선과 심리를 그려낸 2020년 상반기 가장 센세이셔널한 문제작 문신을 한 신부님입니다. Jakby nie była. Zaprowadzę do proboszcza, ucieszysz się. Gomo Wojciech. Ksiądz Tomasz. Myślę, kto... 문신을 한 신부님은 이번 오스카 시상식에서 기생충과 함께 국제장편영화상 최종 후보 5편 중 하나였는데요. 2019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성제축일이라는 제목으로 상영되어 굉장히 열광적인 반응을 얻었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작품은 소년원에서 석방된 청년이 마을에서 신부님 행세를 하다가 들통이 났던 실화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감독치고는 39살이라는 젊은 나이의 얀 쿠마사 감독은 이 실화를 기반으로 영화를 만들 때 단순히 사건의 재배치가 아닌 종교적 관점에서의 예수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 그리고 거짓과 진실에 대한 본질적인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장면을 뛰어난 연출로 표현해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영화가 단순히 누군가의 일대기 혹은 작은 사건에 대해 재조명하는 영화가 아닌 한 발짝 더 나아가 관객들로 하여금 선과 악, 진실과 거짓에 대한 단어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Zabić 7 osób? 개인적으로는 젊은 감독 얀쿠마사 감독의 센세이셔널하고 파격적인 연출과 더불어 극중 소년원 출신 가짜 신부 다니엘을 연기한 바르토시 비엘레니아의 연기 또한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빼빼 마른 몸매에 특유의 퇴폐미가 가득한 마스크를 가진 바르토시 비엘레니아는 소년원에서 갓 나와 아직 사회에 완벽하게 적응하지 못해 불안해하는 모습과 설교를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단단한 모습, 이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에 작품이 진행되는 내내 우리는 다니엘이 소년원에서 가석방을 받아 나왔지만 그의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수록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라는 한심하게 바라보는 생각에서
어느덧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통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걱정과 측은지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극중 다니엘과 함께 진실을 찾으러 다니는 소녀 엘리자 역을 맡은 엘리자 리첸벨의 연기 또한 훌륭했는데요. 웃을 때는 해맑은 소녀의 모습을 지녔으면서도 덤덤한 표정을 지을 때는 우울함과 복잡한 내면의 심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여성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잘 소화해냈습니다. Po co wszystko rozpierdalasz, co? 저는 특히 얀 코마사 감독이 바르토시 비엘레니아와 엘리자 리첸벨을 남녀 주연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두 배우, 소년과 남성, 그리고 소녀와 여성의 마스크를 모두 지닌 인물을 주연으로 내세움으로써 마치 어느 한쪽에도 속하지 못하는 불안에 떠는 내면의 모습, 그리고 이 세상에 완벽한 한쪽은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중성을 강조하는 극의 전체적인 분위기처럼 완벽한 선도, 완벽한 악도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와 더불어 문신을 한 신부님은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영화지만 영리하게도 예술성과 상업성을 모두 취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인간의 이중성을 강조하는 만큼 시종일관 무거운 분위기로 흘러갈 것 같지만 그 반대로 이중성이라는 단어를 10분 활용하여 진지하면서도 무겁지는 않고 재밌으면서도 가볍지는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다가 막바지에 나오는 클라이맥스 부분은 제가 근래에 본 어떤 영화들보다도 강렬하고 충격적이었는데요. 긍정적인 의미로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할 만큼 센세이셔널한 결말을 내세움으로써 관객들로 하여금 이제 영화는 끝났어, 현실로 돌아갈 차례야 하고 귀띔을 주는 듯 했습니다. 한 문장으로 휘몰아친다 라는 문장이 가장 들어맞는 완벽한 피날레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인간의 이중성과 심리를 예리하게 그려낸 작품, 대중성과 예술성, 미장센부터 메타포까지 수준 높은 연출로 풀어낸 문신을 한 신부님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2월 13일에 개봉을 했는데도 상영관이 얼마 없어서 관람하기는 어렵겠지만 기회가 되신다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다음번에 더욱 재밌고 좋은 영화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Proboszcz,